자, 전쟁 후 재건. 이 단어를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무너진 건물 다시 짓고 망가진 도로 고치는 장면,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요, 진짜 돈, 그러니까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순서는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그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전쟁이 딱 끝나고 그 폐허 위에서 돈은 도대체 어디로 제일 먼저 흘러 들어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건물을 짓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건물하고 도로라고 생각할 때 진짜 투자자들의 돈은 안전과 전력으로 먼저 쏠립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 엄청난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재건 투자의 진짜 모습, 그 속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재건에 대한 흔한 오해부터 짚어보고 그 다음에 돈이 움직이는 4가지 단계를 차례대로 따라가 볼 거예요. 1단계 안전 확보, 2단계 불 밝히기, 3단계 뼈대 세우기,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마무리 작업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자본의 플레이북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안전 확보입니다. 왜 건설이 아니라 안전이 먼저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어떤 일을 하던, 심지어 투자를 하던 가장 먼저 뭘 해야 하죠? 그렇죠. 리스크를 없애야죠. 사람이든 돈이든 들어가려면 그 땅이 일단 안전해야 하잖아요. 이게 모든 재건의 시작이자 제일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일반계 투자는요, 실제 피오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뉴스 헤드라인 같은 거요. 예를 들어 어디서 지뢰 제거 시작했다, 이런 뉴스 하나 뜨면 관련 기술 회사의 주가가 확 뛰는 시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적이고 변동성도 엄청 커요. 뭐랄까, 본격적인 게임이라기보단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판을 까는 그런 준비 단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땅이 안전해졌어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건의 시작입니다. 바로 두 번째 단계, 불을 밝히는 일이죠. 이건 말 그대로 국가의 혈관, 그러니까 전력망을 다시 까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모든 걸 다시 움직이게 하는 심장박동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전기가 없으면 공장을 어떻게 돌리고 건설 장비는 또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도시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제일 먼저 전력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옛날처럼 불만 켜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재건은 달라요. 미래 산업,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이런 걸 돌릴 어마어마한 전력까지 미리 계산해 넣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발성 투자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는 아주 길고 거대한 투자가 되는 거죠.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전국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 피가 어디로 흘러야 할까요? 바로 국가의 뼈대를 세우는 곳,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뼈대는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도로, 건물, 도시개발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진짜 큰 돈을 움직이는 투자자들은요, 건물 자체보다 다른 걸 먼저 봅니다. 뭘까요? 바로 이 모든 걸 짓는데 꼭 필요한 도구들. 그러니까 굴착기나 트럭 같은 건설 중장비 시장에 먼저 주목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의 성격이 확 바뀝니다. 지속 상승형 주도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더 이상 신세할 것 같다는 뉴스나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진짜로 공사 계약이 체결되고 실제로 일이 진행되는 눈에 보이는 수요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란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건설기계 회사는 뉴스로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공사 수주를 해야 매출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막연한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 돈이 오고 가는 실질적인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돈의 흐름이 아주 꾸준하고 길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죠. 자, 이제 뼈대까지 거의 다 세워졌어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바로 이 뼈대에 살을 붙이는 마무리 작업입니다. 근데 이 단계는 좀 복잡해요. 국가 전체를 위한 아주 거대한 장기 프로젝트랑 당장 눈앞에 닥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기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거든요. 이걸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쪽에는 에너지 플랜트처럼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스템적인 투자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긴급주택이나 환경정화처럼 뉴스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아주 빠른 투자가 공존하는 거죠. 속도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돈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가스 플랜트 같은 건 한번 짓기 시작하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아주 느리지만 꾸준한 투자죠. 반면에 당장 살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모듈러 주택 같은 건 어때요? 관련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바로 반응했다가 또 이슈가 식으면 금방 가라앉기도 하죠. 지속성이 좀 약한 편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돈의 흐름을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이게 바로 전쟁 후 재건이라는 아주 복잡한 판에서 자본이 움직이는 일종의 공략집, 바로 플레이북입니다. 자,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군사와 안전, 리스크부터 제거하는 거죠. 두 번째, 전력망, 모든 걸 움직이게 할 피를 돌게 하고요. 세 번째, 인프라, 도로와 건물에 뼈대를 세웁니다. 네 번째, 에너지, 국가 시스템의 근간이죠. 다섯 번째, 건설기계, 진짜 일을 하는 도구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주택과 환경 문제가 뒤따릅니다. 이게 바로 돈이 움직이는 명확한 순서, 자본의 플레이북입니다. 오늘 이렇게 재건이라는 과정 뒤에 숨어있는 아주 냉철한 자본의 논리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확실히 이 돈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재건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본의 플레이북이 보여주는 우선순위가 과연 재난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인류의 우선순위와 항상 같을 수 있을까요?